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사태 발생 8일 만인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과 상봉한 이들은 열악했던 구금 상황을 말하고 다신 미국에 못 가겠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은 대부분이 무비자와 상용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단 한 명만이 적법한 노동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청년 정치운동가 찰리 커크가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연설 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감세 법안 시행에 따라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에센셜 플랜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연방보조금 삭감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TA가 지난 한 해 동안 전철 버스 무임 승차나 유령 번호판 등을 이용한 통행료 회피에 따라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사태 발생 8일 만인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과 상봉한 이들은 열악했던 구금 상황을 말하고 다신 미국에 못 가겠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총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 등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 총 330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 그룹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된 지 8일 만입니다. 이들은 입국 절차를 밟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가족 및 친지와 상봉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자들을 맞이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한미 간 비자 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착한 근로자들은 입을 모아 열악했던 구금시설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소속 조 모 씨는 인권 보장이 안 됐다며 2인 1실을 쓰는데 숙식하는 곳에 변기가 같이 있어 생리현상 해결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 직원 이 모 씨도 침대, 샤워 시설 등이 너무 열악해 생활이 힘들었다며 이제 다시 미국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몇 끼 식사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음식이 엉망이었으며 변기 옆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금 초기엔 수갑과 족쇄를 착용한 상태로 이송됐으며 죄수복을 입고 일반 수감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중에 한 명은 임산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임산부 한 분이 계셔서 퍼스트 클래스로 모셔 안정을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임산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체포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은 대부분이 무비자와 상용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단 한 명만이 적법한 노동허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와 구금 사태 관련 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 중 53%가 이스타를 활용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ICE의 단속으로 협력사 직원 총 158명이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 중 한국인 직원은 67명이었으며 60명은 이스타, 6명은 B1, B2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본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모두 체포 구금됐습니다. 본사 한국인 직원 46명 중 24명은 이스타, 22명은 B1, B2 비자를 보유했고 협력사 직원 204명 중 86명은 이스타를, 118명은 B1, B2 비자를 보유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식 고용허가증 EAD를 소지하고 있었던 노동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EAD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고용허가증입니다. 이 허가증을 가진 근로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에서 체포 구금된 근로자들 대다수는 이스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이번 단속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고용 관련 서류를 압수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조지아주 지역 언론 WTOC가 어제 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급습 당일이던 지난 4일 이민 당국은 현대 엔지니어링 아메리카에서 서류 6박스, 컴퓨터 2대 등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서류 중엔 미국 내에서 취업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I-9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습니다. 당국은 이 밖에도 중원, 웰린스, K엔솔, 비욘드 아이언 건설, 스틸 브라더스 등 현장 관계사로부터 서류와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대거 압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당국이 확보한 압수품을 토대로 고용 실태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TOC는 국토안보부가 공장 건설 현장의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해 수개월 동안 조사했다고 밝히고도 아직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밝히거나 기소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DHS가 노동 인신매매 등 노동 착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WTOC는 지난해부터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취지로 고발 보도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16개월간 발생한 부상 사고가 53건, 상해 사건도 10여 건이 발생했으며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수 청년 정치운동가 찰리 커크가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연설 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어제 새로 공개된 영상엔 한 인물이 옥상 위를 달린 뒤 지상으로 뛰어내려 캠퍼스를 벗어나 나무숲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해당 지역에서 고성능 볼트 액션 소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약 18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단 한 발의 총탄을 발사해 커크의 목을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에서 용의자는 컨버스 운동화, 검은 야구모자, 짙은 선글라스, 청바지와 미국 국기 문양이 있는 긴팔 상의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커크 총격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신원 확인과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10만 포상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나는 높은 정도의 확실성으로 암살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의 아버지 등이 체포를 돕는 데 관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 한 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22세의 유타주 남성 타일러 로빈슨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의 감세 법안 시행에 따라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에센셜 플랜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연방보조금 삭감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0일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 관련 지원금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에센셜 플랜을 기존처럼 운영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약 45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에센셜 플랜 소득 상한을 기존 연방 빈곤선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방 보조금 삭감 내용이 포함된 법안 통과로 이 기준을 유지할 만큼의 연방 보조금 확대가 어렵게 되자 주 정부는 혜택을 다시 축소할 전망입니다. 에센셜 플랜은 뉴욕주가 운영하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보단 소득이 높지만 민간보험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뉴욕주 에센셜 플랜 가입자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주지사실은 자격 기준이 다시 강화되면 소득이 상한선 근처였던 주민들과 일부 이민자 등 약 45만 명이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의 공화당 연방 의원들에게 건강보험 자격 축소를 막기 위해 연방 보조금 삭감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TA가 지난 한 해 동안 전철 버스 무임 승차나 유령 번호판 등을 이용한 통행료 회피에 따라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TA의 2024년도 무임 승차 및 통행료 회피 손실액은 버스 5억 6,800만 달러, 지하철 3억 5천만 달러, 교량 및 터널 통행료 5,100만 달러, LIRN, 메트로노스 열차 4,600만 달러 등 10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위헌엔 특히 버스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9억 1,800만 달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3배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MTA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무임승차 근절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최신 지하철 차량 180대, 최신 버스 630대를 새롭게 구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헌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새로운 개찰구 설치와 새로운 요금 지불 증명 시스템 구축, 무임승차 손실액 정기 공개, 저소득층 반값요금 프로그램 평가 및 확대, 미납 요금 및 통행료 징수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MTA와 NYPD, 뉴욕주 경찰국 등이 무임승차 및 통행료 회피 단속에 적극 나서면서 올해 1분기 버스 무임승차율은 44%, 지하철 무임승차율은 10%로 전년 대비 각각 4%포인트 줄었습니다. 무임승차율이 계속 줄어들 경우 올해 MTA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9억 달러로 전년보다 1억 달러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인이 포함된 5인조 사기단이 부도 수표를 이용해 2천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수표 결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수표로 자재와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뒤 부도 처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은 10일 35세 한인 남성 이송학 씨가 중국계가 포함된 일당 5명을 은행 사기, 돈 세탁, 송금 사기 등 5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뉴욕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에서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으며 타인 명의 계좌까지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홈디포, 로스 등 대형 자재업체와 은행의 신용 프로그램에 신용 계좌를 오픈한 후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표 결제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수표로 자재와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뒤 부도 처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후 확보한 물품을 되팔아 2천만 달러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익금 일부는 해외 계좌로 송금해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뉴욕 동부지검 증권범죄수사팀이 담당했으며 비밀경호국과 NYPD 연방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한인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경찰국에 따르면 34세 한인 물리치료사 사무엘 영최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중 성폭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도주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사무실 문을 막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 씨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현재 가중성폭행 2건, 강도, 납치 등 중범죄 혐의로 구속됐으며 추가 피해자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그는 보석 없이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이노바 페어팩스 외래 재활센터 소속 물리치료사로 정형외과, 척추치료 전문으로 2018년부터 환자를 진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신문협회는 어제 미국 정부가 언론인에 대한 비자를 대폭 제한하려는 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현재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언론인 비자 소지 외국인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협회는 비자 기간을 단축하는 데 따른 불안정성은 보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며 단기 비자에 의존해야 하는 기자들은 집을 빌리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취재하는 지역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119개국 언론인 및 언론단체들이 성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0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지하수 및 하천 수위가 정상 이하에 계속 머물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30개 카운티에 가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20개 카운티에 가뭄주의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내 가뭄주의보가 발령된 카운티는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등 롱아일랜드 2개 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라클랜드, 더치스 카운티 등 50개로 늘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여름 내내 이어진 가뭄이 9월까지 계속되고 있어 물 절약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주의보 발령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절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가뭄 경고가 내려졌던 뉴욕시 5개 보로와 웨체스터 카운티는 최근 잇따라 내린 비로 인해 가뭄주의보 대상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유일하게 실내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카지노의 공기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레전 자체 조사 결과 뉴저지 애틀랜틱 시리에 위치한 9개 카지노의 모든 게임장에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가 연방환경보호청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금연구역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측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가 알려지면 카지노 실내 흡연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촉발되는 모습입니다. 뉴저지에선 대부분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애틀랜틱 시리의 카지노는 유일하게 흡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전국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9월 초까지 누적 환자가 77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약 409명은 뇌염, 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을 동반한 중증 사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감염자 대부분은 성인으로 5명 중 1명꼴로 감기와 유사한 발열, 두통, 몸살, 피로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CDC는 드물지만 뇌염, 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특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모기 기피제 사용, 긴팔, 긴바지 착용, 창문과 문 방충망 점검, 고인물 제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후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